제가 어지간하면은 내가 상가나 상업시설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에버레스트입니다. 오늘 제가 부동산 현장 실무 실습으로 상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상가는요,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어지간해서는 언급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원래 아파트를 많이 했었잖아요. 아파트는 쉬워요. 왜냐면 평면도나 뭐 분양가나 이런 게 비교하기도 쉽고 분석을 하기도 쉽고 그래요, 사실. 근데 상가는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은 조금 팔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은 로망이죠, 로망. 그러니까 좀 비싸더라도 또는 어떠한 뭐 강점도 있고 뭐 약점도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뭐 내가 살 집, 내가 살고 싶은 집,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집이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상가는요,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이건 무조건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내 집에 대한 로망 뭐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수익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수익형 부동산 뭐 여러 가지 뭐 생숙 뭐 생활형 숙박시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상가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애시당초 맨 처음에 가장 원론적으로 시작을 했었던 원형이 된 게 이제 바로 상가거든요. 그래서 상가는 아파트와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퀄리티클, 좀 계산적으로 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기도 좀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상가를 원래 잘 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상가나 뭐 이런 그 상업시설 있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었죠. 늘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에서 이제 뭐 대출 규제, 뭐 분양 규제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뭐 진행을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뭐 난데없이 비트코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난데없이 뭐 주식을 하고 막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 전공 분야는 딱 정해져 있어, 항상.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아파트 하다가 안 되면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오피를 하든지 뭐 다른 걸 또 한다고, 그죠? 그 바닥에서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이제 뭐 상가, 그리고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이라고 얘기하고, 뭐 오피스텔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오피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오피스텔은 그냥 오피라 그러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그냥 생숙이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쉽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거래량이 좀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아클라우드 가밀이에요. 아클라우드 가밀은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뭐 디자인적인 감각이 아주 상당합니다. 원래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와서 이제 보는 게 이제 뭐 사업 안내, 그래서 뭐 이제 여기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뭐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언급했었던 대우건설에서 또 나와 있었고, 아클라우드 가밀입니다. 가밀 아클라우드가 아니라 뭐 개발 컨셉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와 있고, 뭐 2시간,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브랜드에서 나와 있고 그러는데, 여기 뭐 구름이 있고 뭐 아치형이 있고 그러는데 다 필요 없는 소리고요. 접근 방식 자체가 이게 아니라고, 그죠? 이거는 이제 자기네 브랜드를 좀 이제 고급화 시키고 뭐 그런 전략인지 모르겠는데,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보는 건 사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죠. 그냥 무조건 딱 2가지예요. 입지 어딘데, 그리고 또 딱 하나 뭐예요? 분양가 얼만데. 그래서 과연 내가 얼마나 많은 임차 수익을 계산이 나오는지, 그 계산이 과연 실현이 될 수 있는지, 현실화 될 수 있는지, 딱 그 2가지를 보는 겁니다, 상가를 들어갈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뭐 프랑스 어떻게 뭐 이탈리아 장인이 막 디자인하고, 야, 그 디자인이 뭐 좋다고 해서 뭐 누가 뭐 디자인 구경을 하러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는 안 봐요. 예, 아파트 할 때도 내가 그랬잖아요. 커뮤니티 시설 안 본다고. 여기서 상가에서도 뭐 개발 컨셉 브랜드 안 봐. 예, 필요 없어요. 자, 이제 프리미엄으로 한번 딱 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자료 있죠. 제 인맥들이 좀 많아요. 예, 부동산 바닥에서 강의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맥들이 많아요. 어디 가나 하여튼 내 선배든 후배든 수강생이든 뭐 하여튼 누구라도 있어.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많이 듣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도는 그런 얘기 말고, 손님들을 상대로 했을 때 상담사들이 손님들한테 하는 얘기 말고, 예,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저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를 한번 봐야 돼요. 지도는 여기에요. 서하남 IC 여기 밑에 남동쪽으로 나와 있는 이제 여기 이쪽 부지인데 이거 뭐 부지는 그때 얘기 들었을 때 뭐 한 6,500평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마무리. 그러면은 23,000제곱인데 그렇지. 뭐 여기서 좀 빠지고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 하여튼 이래저래 뭐 6,500평? 예, 하여튼 맞는 것 같아. 예, 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밑에는 이제 상업시설, 상업지구가 이제 들어갈 거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건데 서하남 IC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때문에 지방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맨날 지나가는 데가 여기에요. 네, 여기서 나가야 이제 접근성이 좋고 빠르기 때문에 맨날 이쪽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지도를 딱 보시게 되면은 괜찮죠. 여기가 지금 한양수자인이 20년도 9월에 들어갑니다. 이걸 이제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21년 5월 달이고 21년 1월이고 20년 9월이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래저래서 22년 9월 뭐 20년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쭉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21년부터 8월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년 후년까지 해서 이제 계속 쭉 들어가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얘가 거의 지금 완성이 되는 게 아마 한 3년 후라고 그러니까 2023년도 정도 하반기를 아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무슨 뭐 사업시설 하나 짓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위에 한 500세대 가까운 그 프로지오가 또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상복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높이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상복합으로 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한 3년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먼저 입지가 다 들어가서 아파트들이 예, 입주가 다 진행이 되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를 좀 맞춰서 들어간다고요. 얘가 먼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얘가 먼저 들어가 있으면은 아직 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신도시 같은 데 보시게 되면 항상 그래요. 아파트가 먼저 분양을 해서 아파트가 다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들이 이제 뭐 상가 여러 가지 막 쭉 들어서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배우 세대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남에서 뭐 지방 출장 가기가 좋네 어쩌네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방 출장 나가는 사람이 여기서 뭐 몇 명이나 있다고, 그죠? 그거보다도 제가 이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여기서 올림픽공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방이역, 강동역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상일동 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사실 잠실이 바로 옆이에요. 예. 그게 상당히 강점이죠. 그래서 내가 아까 전서부터 계속 일단은 첫 번째는 입지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위쪽에 보게 되면 이제 미사신도시 있죠. 그러면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필드가 있다고. 그러면요, 저는 여기 지금 강북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용마터널 넘어갔고 1,500원 내고서 구리암사대교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쭉 가서 스타필드 하남을 자주 가요. 그리고 이 근처에 맛집들이 많이 있어갖고 내가 그냥 뭐 저녁 먹으러도 많이 가고 그냥 뭐 쉬는 날 점심 먹으러도 많이 가요. 그러면 여기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냥 한 30분? 40분? 예, 그러면 차라리 서울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만큼 나오니까 그 시간이나 괜찮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무슨만 이렇게 뭐 들어가서 활동하신 분들이 계셔갖고 얘기를 쭉 들어보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여기를 또 많이 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도 충분히 더 당연히 갈만하죠. 그러면은 거리를 한번 따져보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밀지구에서 여기까지 뭐 6km, 7km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7km 잡아주고 괜찮아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여기서 잠실 여기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럼 여기 거리도 그렇게 많이는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 찍었구나. 예. 거리를 찍어서 한번 볼게요. 이거 취소하고요. 딱 찍었을 때 아까 뭔가 좀 잘못되는 좀 이상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 이상한 예감은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를 않아 항상, 그죠? 예. 자, 여기도 보통 한 5km 정도 나올 거라고요. 이리저리 해서 이제 직선거리 말고 이제 도로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럼 여기도 역시 충분히 거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밀지구에 꼭 이게 있어서 물론 집 앞에 있으니까 가깝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또 다른데 주변에 이 밑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대형 쇼핑몰이 있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공간도 분명히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3km 이내에 여기 올림픽 공원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고, 여기 단지도 있고, 여기 단지도 있고, 여기 단지도 있고, 그리고 여기 위례 단지도 있고, 그래갖고 주변의 인구를 따지게 되면은 솔직히 이 주변 거 다 합치잖아요. 그러면은 교산지구 이제 앞으로 뭐 나오겠지만 교산지구도 아마 여기 들어간 게 아마 7만 명 정도 들어간다 그러죠. 그러면은 내가 아까 계산한 거 여기 밑에 요금천만 봤을 때만 하더라도 위례까지 요것만 하더라도 내가 알기로 한 20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이런 그 쇼핑몰들을 봤을 때 매어 터집니다. 내가 거기를 안 가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차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일반 사람 출퇴근하는 그런 직종은 아니다 보니까 엇갈려서 가기는 하는데 맨날 밤늦게 돌아다니고 엇갈려서 가기는 하는데 와, 낮 시간에 여기 막 1시간 걸려서 막 주차하러 들어가고 막 아, 나는 진짜 나는 못하겠는데 여자분들은 하시더라고요. 아, 나는 진짜 1시간만을 줄 서서 여기를 입장을 한다. 아우, 난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인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체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충분히 예, 입지가 좋아서 배구단지나 이런 거에 대한 수요는 다 충분히 커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쇼핑몰이 없어서 못 가지. 그리고 또 돈이 없어서 못 가지. 그죠? 예. 있으면 다 갑니다. 왜냐면 그 안에 우리들이 좋아하는 맛집도 있고 멋집도 있고 애들 놀 때도 많고 내가 가도 놀 때도 많고 볼 때도 많고 좋은데 그럼 당연히 가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다 어디예요? 그냥 여기는 말 그대로 신도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을 키우고 있는 젊은 엄마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신혼부부들이고 그러면 가요. 가서 맛집 가고 애들 뛰어놀게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또 더군다나 뭐 다른 대체제도 있지만은 분명히 바로 앞에 이렇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상가란 말이죠. 상가. 그러면 이제 그 이 안에 과연 어떻게 해서 꾸며지게 되고 과연 분양가가 얼마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지하 1층 그리고 1층, 2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3개 층이면 충분하니까. 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뭐 들은 얘기도 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1층 상가 전면에 나오는 그 메인 스트리트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게 아마 평당 전용으로 해봤을 때 아마 평당 1억 정도에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하 1층이나 그리고 2층이나 좀 사이드 아웃사이드 쪽으로 해서 이제 아웃라인 쪽으로 해서 빠지는 쪽은 아마 6천 내가 6자도 보긴 봤거든요. 근데 6자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뭐 한 7천서부터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걸 떠나가지고 1층 메인을 그냥 기준으로 잡고서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계약 조건이 지금 뭐 정확하게 딱 공고가 뭐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예상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예상과 이제 뭐 주소 드린 얘기랑 정보랑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계약금은 이제 보통 10%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0평 정도 잡고서 들어갔을 때 뭐 10평이든 뭐 11평이든 12평이든 일단 한 그냥 10억 정도 잡아준단 말이에요. 상가가 뭐 7평, 8평도 있고 뭐 한 12평 나갈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요거 이제 저도 이제 뭐 봐서 알겠지만은 상가를 좀 많이 쪼개놨어요. 쪼개식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되면 분양이 되기가 쉬워.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상가를 사이즈를 작게 해서 자잘하게 해서 쪼개기 들어가야 돼. 그래야 단가 자체가 이제 좀 낮아지기 때문에 분양하기가 좀 쉬워요. 네, 그런 개념이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뭐라도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냥 배경이 바뀌지가 않게 되니까 좀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 중도금 대출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도금 대출은 내가 알기로는 20%예요. 20%가 들어가는데 그게 무이자란 말입니다. 근데 요즘 같은 때에 무이자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보통 한 60%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20%밖에 안 들어가. 그리고 어차피 중도금 대출은요 70%든 20%든 뭐 얼마 몇 프로든지 간에 어차피 나는 가서 도장 찍고 서명만 해서 대출 실행만 하고 나오면 되지 20% 그렇다고 해서 내가 20%를 지금 바로 막 내야 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10억이야 나 10억 없는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안 돼. 그런 분들은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해본 가락이 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10억짜리를 내가 어떻게 사
그거는 아파트나 상가나 부동산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이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모르겠으면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내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계약금 10%니까 10억 중에서 10억이라고 잡았을 때 10평 잡고서 그냥 1억이 일단 계약금으로 해서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돈은 있어야 돼. 대출을 땡기든 빌려오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그 돈은 있어야 돼. 그럼 일단은 1억이 박킹이 된단 말이에요. 예, 박아놓는 비용이에요. 1억을 이제 결제를 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중도금 대출은 20%든 70%든 몇 프로든지 간에 일단 서명만 하고서 그냥 끝내버린다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잔금이 70%예요. 그죠? 10%, 20%, 70%니까. 그러면은 잔금 70%를 계산을 할 때는 그때 내가 잔금을 다 내야 돼. 그러니까 중도금 20% 나왔던 것도 내야 되고 잔금 70%도 내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 9억을 3년 후에 다 내야 되는 거예요. 3년 후에.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어떻게 벌어지게 되냐면은 그때 가서는 임대를 놔요. 임대를 놓으면서 뭐 5천에 뭐 300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그때 3년 후의 시세지 지금 시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1억에 300 뭐 그럴 수도 있어요. 1억에 뭐 400은 못 받아, 그죠?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계산하기 좋게 그냥 보증금을 1억으로 잡자고요. 그리고 뭐 월세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지금 한번 알아보니까 한 300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상가는 입지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가 좀 어렵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계산하기 좋게 1억에 300만 잡아주고서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임대를 여기서 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 뭐가 실행이 되냐면은 잔금 그 담보대출이 실행이 돼요. 담보대출. 내가 이거 다 준공 떨어져 있잖아. 나 여기 이제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임대를 놓기 시작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그 매장을 내고 내가 직접 사업을 진행을 할 거야. 내 이름으로. 그랬을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대출을 아마 80% 정도까지 실행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계약금 1억 냈지, 10%, 나머지는 잔금 대출, 아니 저기 담보 대출이지, 담보 대출로 해서 80%를 땡겼지. 그러면 합의 90%죠. 그럼 나머지 10%만 처리를 하면 돼. 그게 1억이죠. 그 1억은 1억에 300 받기로 했잖아. 그럼 거기서 그 1억을 땡겨갖고 치고받고 해서 그냥 끝내버릴 수가 있다고. 그런 거는 부동산들이 얘기를 잘 해줘야 돼요. 손님한테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다 치고받고 해서 끝낼 겁니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선순위가 안 되고 내가 뭐 나중에 뭐 보증금을 뭐 못 돌려받으면 뭐 어떻게, 그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런 경우는 잘 없다고. 왜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걱정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모르면은 걱정이 많아져. 근데 물론 그런 경우도 일어나긴 하지만은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내 사업만 한다, 대출 땡긴다 그러면 사실 1억 놓고서 거의 다 치고받고 해서 그냥 끝내버리게 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분양가가 결코 비싸지는 않아요. 그죠? 이 입지에 사실 분양가는 원래 비싸게 나와도 할 말이 없거든요. 원래 비싸게 나와요. 계속 물가 상승률이 있고 자재 원자재가 계속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최저임금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 누가 지을 건데? 저희 공사판 아저씨들이 다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금액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분양가는 상가를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아파트도 아닌데, 그죠? 그러면은 분양가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전용으로 했을 때 평당 1억 잡아줬다, 싸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 관련된 거 요거 자료 같은 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충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뭐 물론 이제 여기는 조금 빠지는 지역이고 하니까 이제 요런 데는 조금 어려워요. 예. 요런 데는 조금 어렵고 얘가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는 데이기 때문에 아마 요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잡으셔야 되고요. 이쪽까지는 나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뭐 그냥 요 앞에 있는 것만 하나 보더라도 여기는 보통 조금 금액이 좀 나가는 데고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보더라도 여기도 금액이 좀 나가는 데고, 아까 내가 또 봤었던 게 있었는데 막상 또 보면은 또 없어, 그죠? 예, 보통 한 1억에 300 뭐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이건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예, 괜찮은 것들이 요거 때문에 그러구나. 매매 전세를 바꿔놨고, 예, 맞아, 내가 분명히 봐놨었거든요. 그래서 5천에 300 정도 나온다고 지금 시세로. 그러면은 3년 후의 시세는 1억에 300이나 1억에 400 정도도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똑같이 1층짜리예요. 1층짜리. 여기도 이제 메인 앞에 들어가는 데고, 입지 좋아요. 근데 이제 물론 입지는 여기가 더 좋지 당연히, 그죠? 근데 이런 데에서 복합시설에서 들어가는 거라면은 지금 시세가 여기가 이 정도인데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주변 시세랑 맞춰서 프리미엄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계산이 딱 떨어지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이 일단 무조건 다 찍어버린다고. 예,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있는 강남 사모님들이라든가 투자를 좀 해본 양반들이라든가 1억 정도는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 찍어버린다고. 그냥 다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 딱 떨어지잖아. 내가 방금 계산해드린 대로 이 입지의 주변 상가 지금 여기가 5천에 300 받고 있는데 3년 후에는 얘가 얼마를 받겠냐고. 당연히 계산이 밑줘야 본전이고 그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죠. 무조건 사죠. 예. 여기에 계산함에 있어서 이건 좀 굉장히 러프하게 계산을 한 거예요. 취등록세를 내야 되고 다시 또 오히려 이제 부가세는 환급을 좀 받아야 되고 이런 거 뭐 세세하게 이런 것까지는 진행을 하진 않았는데, 일단 돈이 있다 치면 이 정도만 할지라도 계산이 딱 떨어지죠. 계산 나오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못 먹어도 고다. 그래서 저도 어지간하면은 내가 상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업시설은 건드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내가 꼭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게 될 텐데, 그거는 내가 항상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거 이쪽으로, 예, 악플 달지 마시고 이런 데다 얘기해 주시고 저한테 전화나 문자를 주시게 되면은, 그러면 저는 물론 내가 얘기가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래도 내가 아는 대로 말씀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이야기, 가밀, 아클라우드, 가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옆에 지금 나가고 있는 좋아요, 구독, 알람 있죠? 예. 그리고 좀 질의응답 다실 분이면 그래도 좋아요 정도는 눌러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매너, 예. 그 정도는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프리미엄이 보통 얼마 정도로 계산이 되는지는 제가 옛날에 했던 것 중에 그 한라 비발디 같은 게 있어요. 경기도 광주의 한라 비발디가 왜 피가 이만큼의 뜩이 되는지 그 기준점 정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참고해서 보시게 되면은 내가 링크 걸어올 테니까, 그러면 그럼 여기도 피가 얼마 정도 뜨겠구나, 대충 그 확률과 가능성이 좀 나옵니다.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